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넣었으면 SN이죠. 자, 그거 일반항이 뭡니까? 2K-1에 AK분의 1이니까 일반항, 자, 2N-1에 AN분의 1은 SN, 즉 N제곱 플러스 2N에서 SN-1, 즉 N-1의 제곱 플러스 2N-1을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n제곱 플러스 2n 하고요. 자,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n제곱하고 여기 n제곱 또 2n은 지워지고 자, 전개해보면 2n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좌변의 2n-1의 an분의 1이 2n 플러스 1인 거니까 양변 동시에 역수 취하게 되면 2n-1 곱하기 an은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an은 자 넘어가서 곱해주니까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분분수를 이항분리하게 되면 2분의 1에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an, 즉 2분의 1,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은 바로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1을 대입한 1과 마지막에 10을 대입한 21분의 1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1 빼기 1한 20 약분해서 21분의 1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넓이죠. 3차 함수네요, 지금 보니까. 그지? 자, 그럼 우리 공식을 하나 좀 정리하고 갈게요. 다 이미 예전에 배웠던 거지만. 자, fx는 a, x-알파, x-베타, x-감마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죠. 되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여기에 넓이 S1, 여기 넓이 S2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S1은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일단 이 S1을 둘러싸고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우리가 2차에서 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거랑 이제 비슷하죠.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 곱해줘야 돼. 뭘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알파, 베타 쓰고 감마 남았으니까 감마가 더 큰 값이니까 감마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중앙값,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값을 곱해주면 그게 S1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S2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6분의 절대값 A고 S2를 둘러싸고 있는 베타 감마,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아직 쓰지 않은 알파를 뺀 값, 예, 이걸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fx가 kx x-2 x-3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가 2, q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절대값 k, 양수 k라고 했죠. 자, 그러면 a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자, a의 넓이는 자, 6분의 절대값 a, 절대값 k죠, 여기서는. 근데 양수니까 그냥 k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베타 2 빼기 0, 2죠.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그 다음에 3에서, 자, 0하고 2의 중앙값이 뭡니까? 1이죠. 예, 그거 뺀 값.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6분의 k 곱하기, 자, 8에다가 2 곱해서 8이 16. 따라서 3분의 8k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b는 6분의 절대값 a 역시 k죠. 그 다음에 3 빼기 2면 1이고 1 세제곱 해봐야 1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하고 3의 중앙값인 2분의 5에서 자, 아직 쓰지 않은 값 0을 빼버리면 결국 6이 12분의 5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의 넓이에서 즉 3분의 8K에서 자, B의 넓이 12분의 5K를 뺀 값이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양변에다가 12를 곱해 버릴게요. 그러면 3, 4, 4, 8에 32K 마이너스 5K는 36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27K는 3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따라서 K는 27분의 36이 되겠고요. 자, 약분하니까 93, 27, 94, 36. 자, 따라서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t는 0하고 1 사이네요. 자,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y는 2tx-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죠. 자, 최소가 되려면 점 P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 보고 있는 이 y는 2tx-1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을 때 그 접점에서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요 직선은 기울기가 2t다. 자, 그럼 점 P를 우리가 자, 점 P를 우리가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2x에다 알파를 대입한 2알파가 되는데 그 기울기가 2t죠. 아, 알파가 t구나. 자, 그럼 다시 점 P는 뭐가 되는 겁니까? t, t 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점 P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P라는 직선이 있어요. OP라는 직선. 자, 그러면 이 OP라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0,0과 P, t, t제곱을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t-0이니까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0에서 t제곱 x y절편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냥 y는 tx라는 직선이야. 됐지? 그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2tx-1과 만나는 점 그랬으니까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tx-1하고 넘겨오면은 tx는 1이 돼서 x는 t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q의 x 좌표는 t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걔가 역시 tx 위에 있으니까 y는 tx에다 대입하면 y가 1이 되죠. 그래서 점 q는 t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제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PQ는 루트 자, t-t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요 t-t분의 1을 통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겠죠. t제곱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얘를 루트 밖으로 t제곱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죠? t제곱이 음수군요. t가 지금 0하고 1 사이 있으니까 t제곱도 0하고 1 사이가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니까 나갈 때 이걸 묶어서 밖으로 빼면 되는 거잖아. 나갈 때 부호가 바뀌어서 1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루트하는 t제곱 분의 1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t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통분해주면 t제곱분의 1 플러스 t제곱 돼서 t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나가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죠. t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자, 1 마이너스 t분의, 자, 그 다음에 요식을 분자에다 넣게 되면은 t는 분모로 갈 테니까 다시 t 되겠고, 자, 1 마이너스 t 제곱은 또 인수분해해서 1 마이너스 t, 1 플러스 t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t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자분모에다 1 넣었을 때 0분의 0꼴이 되는 식이잖아. 그래서 얘는 약분이 돼주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t분의 1 플러스 t 루트 1 플러스 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을 대입해보면 분모는 1이 되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2, 그 다음에 루트 한도 2가 돼서 2 루트 2가 되니까 2 루트 2에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A2는 A 플러스 D가 되겠고 그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공차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다. 그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D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와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B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열 B에는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한 거다. 자,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N-1 D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은 A 플러스 ND가 되겠죠. 따라서 BN은 2A 플러스 자, 두 개 더해주면 2N-1의 D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D에다가 자,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식을 A와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집합 A는 뭡니까? 집합 A는 A1부터 A5까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A 플러스 4D가 됩니다. 자, 근데 D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니까 그걸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A는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 다음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A 이렇게 정리를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이제 B를 정리해 볼게요. B는 자, B1은 자, 요 식에다가 이제 n에다 1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A 그다음에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공차가 자, 우리가 2를 넣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n에다가 이제 2를 넣게 되면은 2D죠, 지금 현재. 그죠? 예, 요걸 좀 정리를 해 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에는 2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가 되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2D씩을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D를 더하면 2A 플러스 3D, 그 다음에 2A 플러스 5D. 아니, 뭐 직접 하나씩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n에다가 1, 2, 3 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7D, 2A 플러스 9D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B를 D에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를 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국 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다가 D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2D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 D가 지금 4-A니까 2D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야. 그러니까 그 이전 항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3a가 됐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8도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5a. 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6, 그 다음 마이너스 7a가 됩니다. 자, 이제 a, b가 정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좀 보기 좋게 표시를 좀 해보면 a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뭔가 하고 봤더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이 원소 5개, 5개 있는 것 중에 어떤 3개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A와 일단 A와 A-4는 같아질 수가 없죠. A와 A- 같다라고 하면 0은 마이너스 4와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고요. 또 마이너스 4가 A-4와 같다. 이것도 불가능하죠. A는 0이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일단 D는 0이 아니기 때문에 D가 될 수 없는 것을 살펴보면은 D가 0이 아니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뭐랑 같을 수 있는 겁니까? A-4는. A-4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와 같을 때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이항을 하니까 2A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2면 자, 집합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느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아,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씩 커지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 원소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0 두 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와 a-4는 같아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랑 얘랑 같으면 그 다음에 같아질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a하고 a-4 같아지면은 더 이상 같을 게 한 개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얘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a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가 같아질 때 요걸 이제 확인하면 되죠. 자, 옆으로 이항하면 2a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때 이제 a 집합 a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2씩 커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자, 이제 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씩 커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됐죠? 그 다음에 4씩 커지니까 8이 됩니다. 됐죠? 아, 6이 되죠. 자, 어쨌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2. 자, 교집합 원소가 3개가 되니까 성립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A20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A20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면 자, D는 자, 여기다 좀 정리할게요. D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죠. 자, 따라서 D가 자, 마이너스 6이 들어가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20은 마이너스 6에다가 19D
19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자 38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해서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A20을 구했어요. 자 A20은 얼마? 32다. 첫 번째 구한 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지우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A가 얘가 아니라 이제 얘는 끝났어요. 우리 얘랑 같아질 때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A와 같다면 자, 이항해서 4A는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면 또 D는 얼마예요? D는 마이너스 5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어쨌든 집합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1씩 커지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집합 B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느니까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되죠. 2씩 커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돼서 역시 같은 원소가 3개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A20은 마이너스 5 플러스 19 곱하기 1에서 19, 그래서 따라서 1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14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지우고요. 자, 이제 A가 1로 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제 여기를 쓰고 나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A하고 얘가 같아지면 그 다음에 같아져야 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나머지와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끝냈고 마이너스 4가 이제 같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일단 같을 수가 없다고 아까 했었죠, 우리. 그러면 두 번째 경우, 그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2a,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같아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a가 마이너스 8인 경우죠. 그럼 d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돼서 d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집합 a는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에 또 4 더하면 0이 되고 4 되고 8 이렇게 됩니다. 집합 b는 4느니까 0이고요. 자, 4느니까 마이너스 16에 또 4느니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2. 얘는 0 외에는 같은 걸 찾을 수가 없네요. 그죠? 네, 계속 작아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됐죠? 예. 이제 됐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가 그 다음에 같아질 것들은 뭐 이미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이건 방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경우 자, 이 경우는 3의 2가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A가 분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경우는 D가 이 경우는 같아지는 경우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값이 딱 떨어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6이고 자,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6을 하게 되면 자, 3, 4 마이너스 12 해서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4와 얘가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거기다 3분의 4를 넣어야 되죠. 근데 그냥 대입을 한다고 치면 3분의 16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일단 써놓고 할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3분의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3분의 3하니까 6, 38에서 4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38에 24니까 8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씩 이렇게 3분의 4씩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3, 6, 18, 16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는 이렇게 5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B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같아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제 그 다음이 같지 않으면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이 뭐예요?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그럼 플러스 3분의 5 곱하기 6, 5, 30에서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8에다 3 곱해주면 8, 3, 24, 8, 3, 6에서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자, 요거 되긴 하네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하고, 한 칸 건너서 같아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올 값은 0 이후에 나오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정확히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직접 해보면 되죠. 우리가 마이너스 36에다가 마이너스 7a니까 플러스 3분의 16에다가 우리 7을 곱하면 6, 7에 40에서 112가 되죠.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08에 플러스 112가 돼서 나오게 될 값이 3분의 4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개만 같아지는 겁니다. 얘랑 얘만 같아지는 거라 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울게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만 이제 해결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같아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세 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아지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해본 거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a가 같아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 넘겨서 2a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12가 돼서 a가 마이너스 6일 때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d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했네요. a가 마이너스 6이고 d가 2인 경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상황이니까 더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경우는 없고요.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결국 a20의 합은 32 플러스 14가 돼서 46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BC가 3이고 CD가 2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다가 좀 조건들을 써놓고요. BC는 3, CD가 2, 그 다음에 코사인 각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각 DAB는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둔각이란 뜻입니다. 둔각. 자, 그래서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 삼각형이다 그랬죠. 그리고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하여 선분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지름이에요. 얘가 지름이니까 여기 어딘가 이 원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해서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둘의 반지름의 비율도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R이라고 하면 여기는 2R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만난 점들 뭐 P1, P2, Q1, Q2 예, 뭐 각각 다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1, P2 대 Q1, Q2가 3대 5 루트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일 때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조건이죠. ABD의 넓이가 2일 때. 자, 최종적으로 AB 플러스 AD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AD의 길이보다 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림을 좀 확대해 놓고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우리가 추가로 이제 길이 나온 것들은 이제 그림에 표시해 보면 BC의 길이는 이미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CD도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ABD, 그죠?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라고 그랬어요.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각 BAD죠. DAB 여기서 얘기한 그거죠. 요거 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입니다. 근데 그 길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현재, 그지? 그러니까 AB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B가 AD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큰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C하고 CD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BCD예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BD죠. 그럼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정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BD의 제곱은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6, 그 다음에 코사인 BCD. 코사인 BCD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3에다가, 자, 플러스하고, 4가 돼서 결국에는 17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갑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삼각형 ABD죠. 삼각형 ABD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그러니까 xy죠. 그리고 사인 각 DAB BAD라고 해도 되고요. 뭐 DAB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 넓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죠.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인 법칙을 한번 좀 써볼게요. 사인 법칙을. 자, 먼저 Q1, P1, P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1, P2. 자, P1, P2를 마주보는 각이 뭐예요? 각 DAB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각 DAP 분의 그거의 대변인 P1, P2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삼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원의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R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사인 DAB가 2R분의 P1, P2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Q1, Q2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뭐로 해야 됩니까? 사인. 자, DCB죠. BCD. 각 DC, BCD. 그리고 그걸 마주보고 있는 게 뭡니까? Q1, Q2죠. 자, 근데 걔의 반지름이 2R이니까 지름은 4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좀 써야 되니까 식을 이걸 좀 다르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고 P1, P2는 이라고 바꿀게요. 그럼 P1, P2는 2R sin 각 DA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Q1, Q2도 똑같이 정리할 수 있죠. 4R에 sin BCD.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아요?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어차피 도형에서 사인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죠? 사인 BCD는 일단 양수고 그래서 루트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하면 9분의 1이 되죠. 자, 9분의 1이니까 루트 9분의 8 그래서 얼마? 3분의 2 루트 2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우리가 여기다가 3분의 2 루트 2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3분의 8 루트 2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P1, P2 대 Q1, Q2의 비율이 3대 5 루트 2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P1, P2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2R sin 각 DAB 대 됐죠? 그 다음에 3분의 8 루트 2 R이 3대 5 루트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주면서 정리해보면 10 루트 2R sin 각 DAB는 자, 곱해서 8 루트 2 R이 됐고 R은 우리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루트 2도 약분이 되니까 결국 sin 각 DAB의 크기가 10분의 8이구나. 즉 5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sin DAB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DAB를 이제 구해볼게요. 코사인 DAB는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DAB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둔각이라고 얘기했죠. 자, 둔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루트 1 마이너스 25분의 16이 돼서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9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세워놨던 식을 한번 볼까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넓이였죠. 아까 삼각형의 넓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자, 2분의 1 XY 하고요. 자, 그다음 뭐예요? sin DAB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5분의 4가 되겠고, 자, 그 넓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XY는 2 곱하기 2분의 5 해서 결국 우리는 XY가 5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찾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쓰면 될까요? 그 다음은 코사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아까 BD의 길이를 구해놨었죠. 17이라고. BD 제곱. BD의 제곱이 17이라는 거 구해놨어. 자, 이제 그거를 AB하고 AD하고 각 BAD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코사인 DAB인데 코사인 DA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 좀 전에 구했죠 우리가. 그리고 그게 결국 뭐다? 1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XY가 5니까 여기다 5를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얘가 5니까 약분되면 6이 되겠고 그거는 1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 됐어요. 뭐가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AB 더하기 AD의 값, 즉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 그게 11이야. 여기다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넘어가서 21이 됩니다. 자, 근데 변의 길이니까 x랑 y는 양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루트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2a. a가 양수니까 전부 다 0, 1, a, 2가 만약에 이게 다 다른 값이었어. 만약 다 다른 값이었으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0 따로 있고 뭐 대략 그려볼게요. 1, 그 다음 뭐 a, 2a라고 했을 때 이 4차 함수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이제 0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시각에서. 그래서 거기를 빼고 나면 3개의 교점을 갖는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게 돼요. 됐죠? 자, 근데 점피가 시각 t는 0에서 출발한 뒤 운동 방향을 딱 한 번만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야?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서의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건데, 만약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면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 거야? 3번 바꾸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럼 한 번만 바꿔야 되는 경우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까요? 자,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번만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방향을 안 바꾸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0은 되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겠네요. 근데 A하고 2A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2A가 더 크니까 여기가 2A겠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되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A에서 즉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물론 2A가 1일 수도 있습니다. 2A가 1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A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A가 2분의 1 그리고 2A가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큰 값이니까 2a, 얘가 작은 값이니까 a.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역시 2인 경우와 반대로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뭐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접하고 가는 경우는 그 다음에 반드시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건데 한 번 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 아니면 접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럼 접하면 그냥 한 번 접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향을 2번 바꾸던가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없거나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정적분이라고 했죠.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넓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위치 변화량은 뭐라고요? 정적분이에요, 그냥. 은 정적분의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움직인 거리. 만약에 움직인 거리가 뭐 최대라 그러면 얘는 넓이가 최대일 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두 그래프 중에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0부터 2까지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는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고 2면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2는 여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이만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빼줘야 되는 거잖아.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둘을 비교하자면 위에 게 더 크다. 즉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좀 지울게요. 이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를 비교하면 누가 더 넓이가 넓다? 위에가 더 넓다.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택해야 되겠죠, 우리는. 얘가 아니라.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이미 왼쪽에 있는 경우에 밀려요. 얘네는 여기가 지금 플러스로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 뭐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으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뭐 1이든 2분의 1이든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음수가 나오는 몇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위치 변화량의 최대인 경우는 바로 딱 이런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죠. 여기가 2가 되는 경우니까 0부터 2까지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저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a가 1이니까 vt는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식을 좀 전개를 할게요. 자, 먼저 얘네 둘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와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자,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전개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t 4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제곱 그리고 플러스 2t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죠. 자, 그걸 이제 0부터 2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마이너스 5분의 1t 5제곱 플러스 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되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0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따라서 먼저 얘네 둘을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15분의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200 그 다음 플러스 얘네 둘은 더하면 20이죠. 20을 15로 통분하면 15분의 30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자, A1이 K이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라고 했죠, 지금 K가. 그럼 A1은 뭡니까? 양수죠. K가 자연수니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AN과 AN의 크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항을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2는 뭐가 될까요? A1이 지금 양수니까 밑에 식을 따라가겠죠. 아래 식을. 그러면 A2는 A1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그러면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무조건. 그럼 이번엔 뭡니까? 얘는 음수죠. 음수는 이제 위의 식을 따라가야 돼. 그럼 A3은 A2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k. 그래서 2 마이너스 k가 되네요. 그래서 A3은 2 마이너스 k입니다. 자, k가 양수긴 하지만 정확히 값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k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1이 되면 양수가 되는 경우고 2가 되면 0이 되는 경우고 그죠?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3부터 그 다음에 나온 모든 항을 곱해서 뭐가 안 됐어요? 0이 안 되고 있죠. 음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0이 아니다. 그러니까 k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그러면 k가 1일 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가 3 이상일 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우리. 자, 그럼 k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가 1이면 a3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4는 양수니까 밑에 식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a3 3 넣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근데 k가 뭐예요? 1이죠. 네,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a3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a3은 1이죠. k에다 1을 대입을 한 거니까 1이고 걔가 양수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럼 A5는 A4가 지금 음수잖아. 그럼 위의 식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A4 그 다음에 4니까 8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역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6은 얘가 이제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식을 따라가겠네요. 그러면 A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인데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되고 역시 A5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요. 자, 봅시다. A3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4는 마이너스 6이고 A5는 또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얘는 60이 되죠. 아, 양수네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k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럼 어쨌든 A3이 지금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3은 음수가 되겠죠. 우리 아까 A3을 뭐라고 그랬어요? 2-K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음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A3은 무조건 음수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A3은 2-K예요. 자, 그럼 이제 A4가 뭐가 됩니까? A4는 얘가 2-K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수기 때문에 위의 식을 따라가야 되죠. 그럼 위의 식이니까 A3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돼. 그럼 A3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8 마이너스 2K가 되죠. 그럼 A가 3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또 갈리게 되네요. 그죠? K가 이제 어차피 이게 4는 안 돼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도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나눠서 K가 3일 때와 그 다음에 K가 4는 안 되는 거니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K가 3이면 A4는 어떻게 되는 거야? A4는 자, K가 3이니까 3 대입해주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5는 뭐가 되죠? 양수잖아요, A4가.
양수니까 아래식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A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인데 K가 3이니까 3. A4는 2니까 2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이제 A6까지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A6은 음수니까 역시 위의 식을 따라가야지. 그럼 A5 플러스 10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0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3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얘네 4개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K는 3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K는 3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여기다 좀 따로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일단 K는 3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이제 K가 5보다 커나 같을 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K가 5보다 커나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3은 2-K고,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A3은 어차피 여기 음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A4는 뭐가 돼요? 자, A4는 자, 8-2K죠. 근데 K가 5보다 커나 같으니까 A4도 여기 5 들어가면 10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A4는 8-2K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A5로 갈게요. 자, A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4가 음수니까 위의 식을 따라야죠. 그럼 A4 플러스 8-K가 돼요. 그럼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8-2K. 그러면 16-3K가 되겠네요. 자, K가 5보다 커 같아요. 그럼 5, 3, 15. 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자, 문제가 생기다기보다는 범위가 달라지죠. 자, 그럼 K가 이제 또 5일 때와 그 다음에 K가 6 이상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K가 5면은 A5는 뭐가 됩니까? A5는 3, 5, 15해서 1이 되죠. 양수죠. 그럼 A6은 뭐가 돼요? 양수니까 아래식을 따라야죠. 그러면 A5 마이너스 10, K가 5니까 마이너스 5. A5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15해서 마이너스 14가 돼요. 자, 일단 만족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일단 A3 음수예요. 이건 뭐 불변이죠, 여기서. A4도 음수예요. 그죠? 네, 이건 불변이에요. K가 5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러면 A5가 지금 1이었고 양수죠? 얘가 음수였으니까 성립하네요. 음수, 음수, 여기 양수,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K가 5인 경우도 성립합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좀 지우고요. 6 이상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K가 6보다 커나 같으면 A5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6 넣으면 6, 3, 18해서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A6은 음수니까 위의 식을 따르겠죠. 그러면 A5에다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A5는 뭐예요? 16 마이너스 3K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26 마이너스 4K가 되죠. 이번에도 K가 6보다 커 낫다라고 그랬지, 그지? K가 6보다 커 낫다라고 했으니까 6 넣으면 6, 4, 24. 이것도 나눠지겠네요, 그죠? 일단은 요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게 뭐냐면 K가 6보다 커 낫으면 A5는 이제 음수야. 그지? 그럼 음수가 지금 3개 나온 거야. 그럼 무조건 A6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6일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K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여야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미 얘네 세 개는 결정이 났어요. 음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K는 26보다 작고, 그럼 K는 4분의 2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6, 4, 24 됐죠? 그리고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K는 지금 6보다 커 나왔고, 요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K가 뭐여야 돼? K가 6인 경우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지. 더 이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얘까지 음수가 되면은 4개 곱했을 때는 전부 양수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3개가 이미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K는 찾을 필요가 없네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K는 3, 5, 6이 되겠고 8 더하기 6에서 답은 14가 됩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랬죠. 그럼 fx는 일단 x제곱, 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자, gx, 자, gx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야. 아, 그러면 얘는 g0은 일단 0이죠. 또 g'x가 fx죠. 아, g'x가 fx면 gx는 3차 함수죠.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어떻게 돼요? 얘를 적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3x 제곱 이렇게 시작되겠죠. 얘를 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 미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gx는. 됐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g'x가 fx라는 거, g0은 0이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가 1보다 커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gx는 g4보다 커났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커나 같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죠. 여기에서 g4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물론 이게 최소죠. 요 범위 내에서 최소이지만 역시 모이기도 하다 극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gx는 x는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 보니까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커났대요.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g4는 음수라는 거죠. g4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아래 부분이 다 꺾어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다른 부분에서 지금 극소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최소가. 아, 그 말은 접하는 부분, 즉 어떤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극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꺾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부 0 이상이 돼요, 함수값들이. 그러니까 극소는 어디서 나와요? 0이 되는 값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G3은 0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그래프, 이 식의 설명이.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4인 거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일단 G3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 뭐 G'4가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G'X가 뭐였습니까? 우리 G'X가 fx였잖아요. 그러면 G'4가 0이라는 말은 f4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고 우리가 아까는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정해놨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x-4에
x 마이너스 뭐 p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죠. 또는 뭐 플러스 p라고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얘를 어차피 뭘 할 거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F4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자,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됐죠?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계산할 때는 이게 더 여러분들이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식을 이제 두 번 세우느냐, 뭐 한 번 가지고 하느냐, 뭐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미 요 식은 이제 나와 있는, 요거는 이미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 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바꿔야 돼요. 지금 뭐냐면 G3이 0이라는 걸 또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럼 G3이라는 건 뭐예요? G3은 0부터 3까지 ft의 dt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를 일단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4의 x 플러스 4p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적분을 하는 거니까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4의 x제곱 플러스 4px가 되겠고 0부터 3까지죠. 자, 이제 3을 대입을 해주면 3, 3은 9, 그 다음에 3, 3은 9 해서 2분의 9 p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3, 12p 0 뭐 대입 하나만 하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9, 28 마이너스 9 p 플러스 4 플러스 24 p는 0이 되고요. 그래서 18 마이너스 9p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4p는 0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8에 그다음에 플러스 9 하니까 자, 15가 되죠. 15p는 0이다. 따라서 p는 15분의 18 35, 3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x 아까 우리 마이너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f9를 구해보면 자, 9 마이너스 4 곱하기 9 마이너스 5분의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5 곱하기 9 마이너스 5분의 6을 하면 9, 5, 45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답은 39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t-로그 2의 x와 그 다음에 y는 2의 x-t제곱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 명제에 따라서 다음 규칙에 따라 a, b, c의 값을 정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기억이 참이면 a는 100, 니은이 참이면 b는 10, 거짓이면 다 0이고요. 자, 디귿이 참이면 c는 1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F1은 1이다. 또 F2는 2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t가 1일 때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F2가 2도 마찬가지예요. t가 2일 때 그때 교점의 x좌표도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t가 1일 때를 우리가 해보면 1-로그 2의 x 그 다음에 2의 x-1이죠. 자, 그걸 이제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자, 1-로그 2의 1은 2의 0제곱. 자, 이것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성립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2일 때
t가 이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x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보면 2 마이너스 로그 2의 2는 역시 2의 0제곱. 그럼 얘는 2 빼기 1에서 1은 1. 역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그래서 a는 100.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 즉 교점의 x좌표도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이 어떤 그래프인지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y는 t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t예요.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가 뭡니까?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는 로그 2x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걸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걔를 t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즉 감소하는 그래프죠.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hx라고 할게요. hx는 2의 x-t제곱이면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대략 얘도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 여기를 우리가 ft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자, t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위로 가는 거고요. y축 방향이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교점이 여기 생깁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한번 더 그려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 그래프를 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더 그리면 그 교점은 점점 뭐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 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는 t보다 커놨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식을 써보면, 자, gt를, 자,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2의, gx죠. 로그 2x 플러스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x를, 자, 2의 x 마이너스 t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 그래프는 좀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x에다 t를 넣으면 t, t의 0제곱이니까 t, 1을 지나죠. 그 다음에 여기다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은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하나가 고정이 돼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t일 때 1인 값을 갖겠고요. 그리고 t 플러스 1일 때 2인 값을 갖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는 이런 곡선이다. 자, 그럼 이제 gx를, 이게 이제 hx고요. gx랑 얘 이제 교점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t가 교점이 t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예를 들어서, 자, 이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죠. 그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교점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ft죠. 이게 바로 ft가 t보다 커나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면.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뭘로 판단하겠느냐? 이 t에서의 두 함수의 y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gx고, 자, 여기 t를 넣었을 때 1이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ht는 1인 거야, 우리가. 됐어? ht는 1인 거야. 그런데 이제 gt는 뭐가 돼야 돼요? gt는 요 1보다, 그죠? 만약에 ft가 여기 위치한다면, ft라는 요 값이 여기 위치한다면은 얘네 둘의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프 모양상.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t가 ht보다, 즉 ht는 얼마야? 1이죠. 그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 위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어야 요 교점이 t보다 큰 값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gt가 1보다 클 때를 살펴봐야 되는데, gt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2에 x에다 t를 대입한 거니까 t 플러스 t가 1보다 클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 이제 옆으로 이항을 해서 t-1이 로그 2의 t보다 클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다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자, 로그 2의 t를 그려보면 이제 t의 t축으로 t에 관한 함수 그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항상 이런 모양이죠.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그래프죠. 자, 그러면 t-1, 그러니까 얘를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y는 t-1과 y는 로그 2의 t라는 두 개 함수로 나눠서 이 t-1이 로그 2의 t보다 크다는 말은 이거의 그래프가 얘가 이거의 위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쟤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됐죠? 이런 직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여기 교점을 찾아보게 되면, 자, 2를 넣으면 같은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봅시다. 1하고 2 사이에서, t가 1과 2 사이에서는 누가 더 커요? 자, 곡선이 더 큽니다. t-1이 밑에 있으니까 오히려 누가 로그 2의 t가 더 커진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즉 t-1이 로그 2의 t보다 더 큰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로그 2의 t가 더 커지게 돼요. 이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얘는 계속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즉 t가 2보다 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항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하고 2 사이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맞았으니까 10이죠. b의 값은.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으니까 0이죠. 그래서 c는 0입니다. 따라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1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번. 자, 정수 a라고 했고요. a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수 fx를 그랬는데 함수 fx가 뭔가 하고 봤더니 x제곱으로 묶어주면 x-2a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예요. 근데 이런 3차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눠볼 수 있고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자, x제곱에서 접하고요.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2a를 지나가는 그래프고 끝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a가 음수니까 2a가 1로 오겠죠. 자, 그래서 2a를 지나고 0에서 접해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 교점하고 이 극대 이 사이에는 2대 1의 비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대 1의 비율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여기는 3분의 4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도 3분의 4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하여 f'10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조건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거는 x1이라는 점은 x좌표가 x1일 때 x좌표가 x2일 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x2하고 x3 사이를 이은 두 점의 이은 직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곱이 음수다. 그걸 만족하는 게 이렇게 세 점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야. 그러니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자.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무의 세 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무의 세 점에서 이은 두 직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이런 거는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감소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구간 내에서 우리가 세 점을 우리가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잇고 얘하고 얘를 이었어. 그럼 둘 다 음수겠지. 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야. 혹은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극대와 극소를 포함하는 범위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딱 이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했으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았어.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음수고 여기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음수가 되겠죠. 즉 이 말의 뜻은 이 구간 안에 k와 k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열린 구간 안에 반드시 극값을 갖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건 이해했을 테니까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두 개 그래프에서 먼저 왼쪽에 있는 a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0에서 극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3분의 4에서 극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k가 일단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마이너스 1일 때입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그런데 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돼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죠. 0이 뭐야? 극대를 갖는 지점이잖아. 즉 극대를 갖는 지점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여기 2분의 1까지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극대를 포함을 해야 되는 범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k는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더 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얘네들의 간격이 2분의 3이야. 쉽게 얘기해서 1.5라는 크기의 간격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즉 계속 증가하는 범위가 된다는 거지. 계속 증가하는 범위는 안 되죠. 극대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작아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값이 더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안에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정수고 k는. 그러면 k가 나머지 두 개가
2하고 자 이제 양수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음수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2하고 6일 때 k가 2 또 k가 6일 때 그때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이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k가 이제 2일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k가 2면은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k가 2면은 2부터 됐죠? 2 넣으니까 2분의 자 뭐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2분의 4니까 2분의 7이죠. 이렇게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6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6부터 6 더하기 2, 6, 12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위 안에 얘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4의 2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2, 3분의 4의 2, 2분의 7 이렇게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6, 3분의 4a 그 다음에 2분의 15가 되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하면 k가 2하고 6이 가능한 거지. 자 그럼 일단 이거 풀어보자. 양변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6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6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8분의 21 이렇게 범위가 되고 얘는 4분의 6, 3, 18부터 8분의 자 45 이렇게 되겠지? 8로 다 통분해보면 8분의 12부터 8분의 21이고 얘는 8분의 2 하면 36부터 8분의 45가 되죠. 아,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네요. 너무 커서 그래요, 차이가. k가 2하고 6은. 그래서 얘네는 성립하지 않는 값이네. 그럼 이제 뭐? 자, k가 3하고 4일 때도 있겠죠. 어차피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범위야. 그래서 k가 3이고 4일 때. 자, k가 3이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부터 2분의 2, 3은 6에서 2분의 9까지고요. 4면은 4부터 2분의 4, 2, 8 해서 11까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4a 여기죠, 여기 극소가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4a 2분의 9 그 다음에 3분의 4a 2분의 11 그래서 3 곱하기 4분의 3부터 2분의 9 곱하기 4분의 3 또 4 곱하기 4분의 3 2분의 11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4분의 9 8분의 9, 3, 27 4분의 12 그 다음에 8분의 33 자 통분해 봅시다. 8분의 9, 28부터 8분의 27까지고요. 8분의 24부터 8분의 33까지네요. 아, 공통 부분이 존재하네요. 8분의 24에서부터 8분의 27까지. 그럼 83, 3. 3과 83, 24, 8분의 3이네. 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A는 정수여야 되죠. 이 안에 정수 A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이상은 없잖아요. 2, 6, 3, 4 외에는 더 이상의 정수는 없어요. 그래서 A가 0일 때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됐죠? 이제 A가 음수일 때로 이제 우리가 가봐야 되겠네요. 자, A가 이제 음수면 이번에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할게요. 이제 여기가 0이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쨌든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인데 이 사이에 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또 여기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고 이번에는 이제 이 극대 값이 음수 방면에 있으니까 음수여야 돼요, K는. 그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와
역시 마이너스 6일 때와 k가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4일 때로 할 텐데, 자, 2하고 6은 떨어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똑같이 해봐야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3일 때하고 4일 때만 가지고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럼 3이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그 다음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 4면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요 사이에, 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3분의 4a가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또 4분의 3을 곱해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마이너스 8분의 9, 또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2부터 마이너스 8분의 15까지고, 자, 통분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8부터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24부터 이렇게 되겠죠. 자, 겹친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24, 그 다음이 마이너스 8분의 18, 그 다음이 마이너스 8분의 15, 그 다음이 마이너스 8분의 9죠. 크기로 이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겹친 범위, 공통 범위는 여기서 나오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 2, 16이니까 2와 8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8, 1은 8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사이에 정수가 존재하죠. 뭐가? 마이너스 2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x가 정리가 됩니다. fx는 x세제곱,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x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f'x는 3x제곱 플러스 8x가 되겠죠. 따라서 f'10은 300 더하기 80. 따라서 답은 38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4점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